저기 꿈이 하면은 최고의 그 가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최고 꿈이 제일 번성하고 제일 학자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 인동장씨죠. 인동장씨인데 인동장씨가 그 원래는 살아서는 뭐 인동장씨고 죽으면은 옥산장씨로 씁니다. 묘비명에. 인동이나 옥산이나 똑같습니다. 인동 안에 가면 조만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옥산인데,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출발이 옥산으로 했습니다. 예예예. 그다음 예. 인동으로 거칭이 되가 인동으로. 예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통 돌아가시면은 옥산으로 많이. 예예. 돌아가시면 인동으로도 서고요. 예예. 그 보면은 그 옥산 그래서 그 구미 선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성씨 중에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는 게 인동장씨입니다. 한 인구가 인동장씨가 전국에 한 70만 명 돼요. 장씨하면 이제 우리가 저 안동장씨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인동장씨는 그 원래는 장금룡이라고 장금룡 시조가 장금룡이고 그 안동장씨는 장정필 고려 왕건이 이제 그 고창전투 안동의 고창전투에 승리하도록 만든 계기가 그 장정필 그리고 권행 그 다음에 김선평은 이제 안동 김씨의 시조고 신안동 김씨를 줘. 그 다음에 권행 이제 안동권 씨의 이제 시조입니다. 원래 권행은 김행입니다. 김행인데 도움을 줘가지고 왕건이가 나의 권력을 너한테 준다 해서 김자를 권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권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권 씨와 김 씨끼리 처음에는 혼인을 안 했습니다. 같은 그 장정필은 안동장 씨의 시조고 이 인동장 씨는 장금룡입니다. 장금룡이가 훨씬 더 앞서죠 시조가. 거기서 아마 분파돼서 나갔는데 장정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인동장식 하면 최고 그 가문이 양반이 되려고 하면 최고로 가문이 되려고 하면 벼슬 높은 사람보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자가 있어요. 아무리 벼슬 정선 판서를 해도 그 집안에 학자가 없으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이제 인동장 씨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낙 이게 세력이 세다 보니까 그 옥산 화벌이라고 합니다. 옥산 화벌. 그러니까 그만큼 문벌이 세가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은 선생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여은 선생이 등장함으로써 사실은 옛날 시간에 구미에 어떤 학파가 있었다겠죠? 어떤 학파가 있어요? 예? 예? 송당학파죠. 송당학파가 명종 때 을사사화로 박살났겠죠. 이게 바로 구미의 그 성리학이 내려오다가 꽃을 피우는데 쓰리가 바로 맞았어요. 쓰리를. 그냥 여기서 다 그 을사사화로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송당학파가 오다가 그래서 명맥이 이 송당학파가 된쓰리를 맞고 난 다음에 잠시 공백이 생기다가 다시 우리 지역의 자존심, 학문의 자존심을 살리는 사람이 이제 여은 선생님, 여은 선생이 나타남으로써 이 선산, 구미, 인동, 성주, 대구까지 이 학문이 대단한 학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여은학파라고 합니다.
여은학파, 여은 선생이 등장한 모습. 근데 여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은 선생님의 그 한번 일대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뭐 저도 뭐 이 사실은 전공이 정치학이고 뭐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지만 뭐 우리가 성리학의 주리론 주기론 막 하는 것 그런 건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읽을 때는 기억이 돼도 뭐 너무 심오한 뜻이라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일대기를 알죠. 그 제가 참 이제 구미에 이 많은 선상구미 이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맨날 사람만 이딱하고 뭘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첫 번째 제가 인물평을 한 게 여은 선생님입니다. 이 여은 선생님 처음 쓰면서 각 가문의 빛나는 인물이면서 역사적으로 인물된 그 처음 출발점을 여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도 인동장씨입니다. 인동장씨 여자들이 고집이 대단합니다.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인동장씨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걸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집안에 가도 전부 아줌매가 전부 태코가 전부 인동 뭐 그래 뭐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인동장씨인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기 전에 묘사라 한 걸 지내요. 묘사 아시죠? 막 그때는 뭐 어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뭐 이래 하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하면 이제 떡 주고 막 이런 거 요새 같으면 뭣도 안 할 거예요. 다 굳어 빠진 거 있죠. 등 푸는 거 있죠. 예? 이빨 밥. 요새 같으면 그런 거 준다고 저 부모님이 미워한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얻으려고 보자기 들고 올라가면 막 싸주거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그 집안의 어른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꼭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게 엄청 조만할 때 이야기 제 내리 속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막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자기 출세, 자기 입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뭐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50입니다만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에 보면 이래 살아서는 공부한 목적이 뭘까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다음에 이제 그 기억이 나서 공부한 사람들 과거에 벼슬도 하지 않고 선비로서 자존심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서 찾자 해서 여은 선생님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저번에 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대다수의 성씨는 다 양반일 겁니다. 할배, 정조 할배 올라가면 다 양반일 할 거예요. 문벌 어느 가문에 빠지지 않지만 근데 양반에 제가 했죠. 할배는 양반 벼슬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승리학을 하면서 그 가문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에 가학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안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학문이 있어요. 그 인동장씨는 그런 게 가학이 이어져요. 그 여은학이라고. 근데 제가 저번에 했죠. 그때 어른들이 벼슬을 했다고 이 양반이 아니고 양반은 첫 번째 말과 글을 빌리지 않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말과 글을. 자기가 남의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아는 말과 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모여 살아야 돼요. 모여 안 살면 이게 예의가 없어져. 이게 장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겠죠. 손님이 찾아오면 적빈객을 꼭 그냥 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혼인을 잘해야 된다. 서로가 아들, 딸을 주고 받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남의 가문을 알아야 돼. 내 가문만 좋다고 막 우리 가문을 자꾸 댕겨요. 남의 가문을, 남의 집의 가문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리고 자녀 교육을 시킬 줄 알아요. 애가 비록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가 꼭 출세를 하라서가 아니고 인간같이 행동하라고 자녀 교육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타인들을 만나면 행동을 하는데 이거를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안에 대대로 양반이라면 절개와 지조를 지킬 줄, 자존심을 지키고 이거를 지킬 줄 알아야 양반이. 여러분들 대부분 성씨는 다 양반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켜오는 집이 지금 좀 없어요. 맞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이를 만나면 본관 애들 보면 되게 양반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할배만 양반이지. 저는 상놈에도 못 끼는 건데. 그래 이제 그런 것에 출발해서 이런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은 선생님과 하면 여은 선생님 하면 어디 뭐부터 기억납니까? 제일 먼저 예? 저기 인동대교 옆에 가면 그 동락서원 있죠. 동락서원이 여은 선생님 때문에 생깁니다. 그 동락서원이 그러니까 동락서원이 제일 그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동락서원을 사실은 여은 선생님이 그 참 이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타고났을 때도 그 말하자면 집안의 환경이 불우해가지고 자기 자형이 여기 혹시 선산 독동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독동을 뭐 합니까? 독동을 민동골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동골이 문동골인데 이게 문을 하는 선비들이 많다 문동골인데 세태가 지나면서 민동골로 바뀌었어요. 여기 가면 안강노시들이 많이 살죠. 안강노시들. 여은 선생이 처음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자기 그가 딸 다섯의 아들 하나로 태어났어요. 여은 선생이 누나가 위로 다섯이라 막내로 태어났어요. 큰 누나가 시집을 가면서 이제 따라갔는 거라 자기한테. 근데 노수함이 송암 노수함이라고 이분이 송당학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공부를 아주 그 당대만 해도 공부를 아주 선산에 이름난 선비였어요. 그래서 9살 때 가서 누나 시집가는 따라가가 자기가 그 자영한테서 제가 매형하지 말라 했죠. 자영이라고 자영 노수함한테 이제 공부를 배웁니다. 이제 9살에서 13살까지 4년간 사수상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문의 기초에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학교 가면은 한글도 배우고 뭐 구구단도 배우고 이런 거 배우겠죠. 그러니까 글과 말을 이제 할 줄 아는 소년 선비가 그 자기 자영 송암 노수함의 그 뜻을 합니다. 근데 그 연 선생 보면 천재의 천재. 그 혼자 독학으로 이 공부를 이 어려운 학문을 마스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위대한 학문을 만드는데 혼자 들어앉아가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연 선생이 웃긴 게 이 동양시가 들으면 좀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퇴계학이랑 그러니까 저기 성주에 가면 한강정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한강정구 선생이 자기 처삼촌이에요. 처삼촌. 한강 선생한테 나는 한강 선생한테 안 배웠다. 난 누구한테도 안 배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한려식입니다. 한려식 이렇게가 재판까지 갔어요. 한강, 여헌. 지금 현대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강 선생이 엄청난 예학의 대가예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이 한강 선생을 추천을 해서
그 향시에 그때는 시험 치고 싶다고 해 시험 칠 수 없어요. 누가 보증인이 있어야 시험 칠 수 있어요. 유명한 학자가 안 그러면 벼슬 높게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또 유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인이 없이는 내가 그 아무리 천재라도 그 시험 칠 자격이 없어요. 그게 있는데 그걸 써준 사람이 한강 선생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웃기게 이제 현대에 와서 시비까지 못해. 우리는 한강 선생님한테 절대 안 배웠다. 그게 한여식입니다. 한여식. 그 3대 시비가 있죠. 안동에 가면 병호 시비가 있습니다. 병호 시비. 그러니까 서원에 그 태계의 가장 수제자인 그 서해 유성영 선생과 학봉 김성일 선생과 둘이서 어디가 먼저 앞에 나야 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그 병호시입니다. 병호시. 그처럼 여기 우리 구미의 그 인동의 성주에도 이 한려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이제 한번 한번 여은 선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옥상문입니다. 옥상. 제가 직접 찍으러 갔습니다. 찍으러 갔는데 저도 구미 살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그냥 무심찮게 이쪽으로 지나치는 져봤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여은 선생이 영정 물었던 여기가 이제 인동장시, 옥산장시들의 출발점이고 이제 장금용 여기 나오죠. 장금용. 근데 인동이라 한 지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가 이야기하는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맞죠. 인이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인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라시대 때 인동이라고 붙입니다. 인동. 함에 그 지명에서 여기가 성리학이 번성할 거라 하는 것 예언적으로 함에 인자를 써서 우리가 인동이라고 인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동에 가면 인이동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과 의죠. 예. 그게 함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인동이라고 된 게 아니고요. 신라시대 때 함에 그 여기가 유교와 성리학 유교만의 성리학이 이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함에 미리부터 성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예언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 인동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붙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인동장씨는요. 그 사실은 장금용이 상장군이 장군인데 그 다음에 인동장씨가 고려 중기부터 분파해서 사실은 지금 25개 파가 있습니다. 제 인동장씨도 아닌데 인동장씨 촉구를 지금 더 잘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했죠. 전국에 한 70만 됩니다. 상당한 가문이죠. 그리고 상당한 인재들도 많이 배치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리. 그러니까 이 종파라고 해야 돼. 중리파. 그러니까 석적 중리라고 하시죠. 중리. 거기가 이제 중리파. 이 옥산을 기준으로 남산, 우리 보면 현곡동에도 남산이 있고 저 인동가도 남산 쪽에 있다 남산파, 진가파, 진평파, 진평동 있죠. 진평동. 그 사는 진평파, 황상파. 이쪽에 보면 황상동 있죠. 그 황상파. 그렇죠. 함에 그때부터 함에 조선시대 때 인동 지역의 지명을 하면 다 정해진 거예요. 어째 보면 인동장씨들 때문에 구미 지명이 그쪽으로 다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작동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원래 지명은 수동입니다. 인동. 수동인데 신라시대 신라경동왕 16년에 그러니까 인동으로 바꿔요. 하면 1000년 전에 인동이라고 인 공자가 제일 중요시한 인. 그래서 제가 했죠.
삼천년제 공자의 핵심 사상이 어지린자를 써서 하면 이게 유학이 번성할 줄 알았다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구미에 가면 이제 저쪽에 인동에 가면 인이동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지 몰라도 그 여인 선생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뭐 하여튼 그 대단한 대학자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인동하면 우리 천생산 있죠. 천생산이 꼭 나오죠. 거기가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외저 임난 때 그 의병을 일으켜서 그 위에서 말을 목욕시키다 하죠. 쌀로 가지고 그 외놈들이 그걸 보고 저 위에 물이 있는 놈을 철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망우당 곽재우 선생님의 묘는요 평장이에요. 평장. 봉우리가 없어요. 그냥 비석만 있고 평평해. 그 곽재우 장군은 저기입니다. 남명조식의 제자입니다. 남명조식의 제자인데 이제 이까지 이분을 하죠. 곽재우 장군은 우리가 홍희 장군이라고 하죠.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홍희 장군이 백마탄 홍 장군. 가장 그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인동이 곽재우 장군이 그렇게 의병을 일으켜서 활약했다 해서 인동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임난이 끝나고는 대도호부로 정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상도의 대도호부는 안동 대도호부, 안동이 워낙 제켰죠. 최고의 영광된 자리가 안동 부사하는 겁니다. 지방간 중에. 그런데 인동이 갑자기 이 파격적으로 곽재우 장군의 의병을 해서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하니까 인동이 이제 주목받게 돼서 인동부로 됩니다. 이번에 작은 말하자면 지금 읍면단에서 갑자기 그냥 파격적으로 야 너 큰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장현광 선생님인데 장현광의 여헌이란 뜻은 이게 나그네이지. 나그네. 자기가 나그네라는 거라. 자기가 호를 피난 다니면서 사실은 여헌이라고 하는 호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가다가 멈추는 곳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 하는데 우리가 보면 퇴계 이양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구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밭을 갈고 다듬어서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식물이 성장을 이래 줄기와 잎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식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가지가 벗고 잎이 열리고 이래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꽃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와 꽃은 저 안동에 가서 이제 꽃 피고 달리요. 열매가. 그럼으로써 이제 안동의 퇴계 이양이 한 주작 성리학이 이제 퇴계학이죠. 퇴계학으로 변신돼서 이제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고 그 퇴계의 사상이 이기론. 이를 더 중요시하고 그거 또 우리가 또 성리학하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있죠. 율곡이는 주기론, 이기 이론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명조식 그러니까 퇴계 이양 선생하고 남명조식하고는 영남의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주기론, 주리론 이런 게 아니고 경과 의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성리학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대부분 임난때 의병장으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벼슬길을 의병장을 했는 사람들이 벼슬길로 안 나갑니다. 그 우리가 그 남명조식 선생을 우리 조선 3대 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는 징사라고 칭호를 받고 싶었지만 선비 중에 최고의 찬사가 뭐다? 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징사. 세상을 울리는 사람이 되는 사람 선비가 벼슬이 중요한 게 선비가 죽어서 최고의 찬사가 징사예요. 징사. 벼슬이 영의정 판서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묘비명에 나는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는 대쪽 같은 선비였다 하는 징사가 최고의 찬사입니다. 징사. 우리가 그 영남에 3대 징사가 있습니다. 그 서산 김흥남 그게 안동에 가면 학봉 김성일 선생 그 종손인데 서산 김흥남. 그 다음에 개당 유주묵. 그 다음에 그 여헌 선생의 8대 자손인 삼희연 장복추 그 사람을 3대 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소를 올리도 이 사람은 죽이지도 못해. 하도 따르는 유림들이 많고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3대 징사인데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자기가 묘비명에 징사라고 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마 제자들이 처사로 썼다. 그 남명조식 선생인데 이 연 선생님은 어찌 보면 독자적인 학문의 세계를 구축했지만은 사실 독자적으로 하게 했지만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태계나 남명이나 그 당대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접했죠 학문을.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썼는 책이나 설을. 그러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기경의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8살 때 천정을 우주요괄첩이라고 이 우주와 세계를 보는 그런 걸 18살 때 만듭니다. 요새 18살짜리 엄마한테 통닭사돌락 하지. 그런 거, 예? 우주와 세계관을 볼 줄 아는 그런 책 지어가서 쓴 사람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다고 엄마 치킨 한 마리 시켜줘봐. 이거밖에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천재성을 한번 타고나는 거죠. 책 보면 다 이해하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어려운 성리학적 세계관을 다 이해하겠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문이. 한글 진짜 세종대왕이 한글 안 만들었으면 우리 진짜 공부하는 것도 더 못해요. 예? 한 만자 알아야 되는데 한문은 제대로 된 만자가 어디다 해옵니까 그거. 예? 그것도 뭐 쉬운 단어도 아니고 막 그것도 글씨도 잘 써야 돼. 못 쓰면 그거는 또 알아도 헛방이고 사람이 피체가 좋아야 돼. 그죠? 그 옛날 기한 시대에 종이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글자를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면 요새 이래 서예 같은 거 써요. 옛날 사람 글씨 보면 명필 많죠. 그 예술로 승화시킨 여기 부자가 아니면 경제적 기반이었는데 옛날에도 공부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똑똑해도 써봐야 알지. 알만 뭐해. 그 당대 그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은 우리 구미에 그 황기로 선생이 있습니다. 저 금호산 올라가다가 그 써놨죠. 그게 그 명필인데 그분은 종이가 없어가지고 칙이 있죠. 칙입거리 칙입 입에다 그러니까 수트로 종이가 귀하니까 수트로 칙에다가 이렇게 칙이 파리가 크잖아요. 거기에다 매일 그걸 썼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먹물이 흘러가지고 도랑이 새카맸대요. 그 정도로 많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명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없는데 종이가 쌀만큼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 이제 이 여은 선생님의 그 대표적인 철학적인 성리학의 철학적 이해가 이기경의설입니다. 이런 분들의 모든 것을 연구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기경의설을 주장합니다.